여러분은 지금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의사 출신 사업가가 여러분에게 투자를 받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브리핑합니다. 최근에 바다에서 발견된 오메가100이라는 기름이 있는데 이 오메가100이 지능을 향상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메가100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요.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이 의사 사업가에게 돈을 투자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를 바로 하시겠나요? 아니면 이 의사 사업가의 주장이 진위성 여부에 대해 체크를 먼저 해보시겠나요?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겠죠. 여러분의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오메가100이 지능을 향상시켜줬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쥐에게 오메가100을 투여했더니 먹이를 찾는 능력이 향상됐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은 투자하시겠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쥐의 지능이 아니라 사람의 지능이 향상됐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쥐 말고 사람의 지능을 향상시켜줬다는 데이터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오메가100을 복용한 사람의 뇌 MRI를 찍었더니 지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됐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RI 소견 얘기만을 듣고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아직 뭔가 좀 찝찝하죠. MRI 소견 말고 뭔가 실질적인 데이터 좀 없나요? 그 뇌에 지능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돼서 그래서 실생활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적이 올랐다거나 좋은 대학에 많이 갔다거나 이런 거 말이에요. 네, 물론 있습니다. 오메가100을 복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조사해봤더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타 대학교 학생들보다 복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 부분부터 살짝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전히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생들의 오메가100 복용 비율이 높다고 해서 오메가100 때문에 서울대에 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정도의 데이터로는 당연히 투자를 결정할 수 없을 겁니다. 뭔가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입증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메가100을 먹은 경우와 먹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더니 서울대 합격률이 차이가 나더라. 뭐 이런 류의 데이터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사는 학생들 50명을 대상으로 절반에게는 오메가100을, 나머지 절반에게는 가짜 영양제를 주고 테스트를 했더니 오메가100을 복용한 그룹에서 서울대 합격률이 더 높게 나타났죠. 아, 그래요? 그럼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여러분은 투자를 하는 쪽으로 마음이 꽤 기울어졌습니다. 사인만 하면 투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뭔가 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혹시 연구가 진행될 때 학생들은 자신들이 어떤 약을 먹는지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플라시보 효과가 데이터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치동은 너무 특수한 환경인데 혹시 다른 동네에 사는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나요? 서울 말고 다른 도시 학생들 데이터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 데이터를 다 합산했을 때에도 오메가100이 서울대 합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나요? 당신의 회사에서 효과가 있게 나온 도시 학생들 데이터만 취합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갑자기 질문이 폭주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큰돈을 투자하기에 대치동 학생들 데이터가 너무 적은 숫자였고 편향된 데이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양질의 데이터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물론 이 모든 질문에 의사 사업가가 다 대답하고 그에 걸맞는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한다면 당연히 투자를 진행해야겠죠. 오메가100이 서울대 합격에 큰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니까요. 그러나 일부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투자를 진행하는데 당연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효과가 없을 일말의 가능성이 여전히 찝찝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의사사업가에게 했던 질문들을 모아본다면 여러분의 사고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사업가가 오메가100이 지능을 향상시켜준다고 주장했을 때 여러분은 일단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전제해버립니다. 처음 듣는 희한한 소리니까요. 오메가100이 지능을 향상시켜줄 리 없다 라고 전제를 세운 후 그렇게 정한 나의 전제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금씩 살펴봅니다. 근거는 쥐 실험이요. 동물 말고 사람 연구는 MRI 소견이요. MRI 소견 말고 보다 더 실용적인 지표는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먹죠.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 실제 진행된 연구는 대치동 학생들 대상 연구요. 다른 도시 학생들 데이터는 있죠. 그 데이터들을 모두 합산하면 어떤가요? 역시 효과 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데이터가 있다면 정말 오메가100이 지능 향상에 영향이 없진 않은가 보네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의사 사업가에게 추궁하듯 질문을 하는 이 사고
사고 흐름의 과정이 과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큰돈 들여 투자하는데 마지막 가능성 하나까지 의심해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찝찝한 가능성이 해결됐다면 그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누가 봐도 지극히 합리적이죠. 오메가 100이 지능을 향상시켜줄 리 없지. 놀라운 점은 이렇게 처음부터 효과가 없다고 전제를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처음 세운 이 전제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실제로 임상연구에서 과학적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임상연구를 진행할 때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먼저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데이터들을 확인해 본 결과 데이터가 명백해서 처음 세운 가설이 틀린 게 입증이 되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었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출된 데이터가 빈약해서 처음 세운 가설이 틀렸다는 걸 입증 못하면 효과가 없다는 전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임상연구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118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보시고 온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 굳이 임상연구의 이론적인 내용까지 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게 단순해지죠. 처음부터 효과가 없다고 전제해버리면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들이 제시돼도 마지막까지 의심을 갖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고 처음부터 효과가 있다고 전제해버리면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들을 보자마자 바로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돈을 내야 하는 투자자라면 당연히 전자의 자세를 갖출 수밖에 없죠.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건강기능식품의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건강식품의 효과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과학적 사고의 흐름으로서 바라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만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그 건강식품이 여러분의 경제 문제와 연관돼 있을 때 비로소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투자자가 아니라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모든 사고의 흐름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한 의사 출신 사업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최근에 바다에서 발견된 오메가 100이라는 기름이 있는데 이 오메가 100이 지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세일 기간이어서 최대 할인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그럴까요? 누군가는 돈을 대할 때 이득과 손실을 철저히 따져서 철두철미하게 계산 후에 실행에 옮기려 하고 누군가는 철저한 계산 없이 일단 느낌에 따라 그냥 실행에 먼저 옮깁니다. 10년 후 두 사람의 경제 상태는 매우 큰 차이가 나겠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그동안 여러분이 몸을 대할 때마다 계산을 해온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시나요?